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있잖아요. 자, 이걸 공부했거든. 먼저 등기할 사항입니다. 사항. 등기할 사항은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물건은 토지와 건물인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한 개만 딱 기억해 둔다면 아까 전에 개방형 축사가 있었거든. 그럼 100제곱을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마다 있다. 유류저장 탱크 사이로 비각은 5입니다. 주유소의 캐노피는 뭐다? X. 공부를 할 때 방조제라는 말과 방조제의 부속시설이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다. 부속시설은 등기할 수 없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나오거든. 그럴 때는 O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X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미규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마다 없다. 이거는 우리 법에서 등기법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등기법에서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을 가져와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되냐 권리의 일부에 되냐 일어날 때 여기서 OX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렇게 합니다. 용익권과 저당권으로 분류를 한다.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용익권이 1개, 나머지가 1개. 그 나머지가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방 한 칸에 소유권 이전, 방 한 칸에 은행의 저당권, 방 한 칸에 가압류는 없다 이 말. 그러나 방 한 칸에 전세 임대차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그러면 지분도 매매할 수마다 있지. 자, 이때 지분에는 용익권이 안 됩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지분의 용익권은 안 돼.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두 번째. 법의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데 등기법인 모법은 민법이라. 그러면 등기법을 공부할 때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민법은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와요. 그러면 위에 186조는 법률행위거든. 그럼 이건 등기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요것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럼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해.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하면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만 하면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공용징수는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 판결만 딱 확정이 돼버리면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경매는 매각 대금 완납만 하면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기타 법률의 규정은 전세와 저당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소멸한다. 채무만 변제를 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소멸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공부를 딱 할 때 핵심은 187조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187조의 내용만 나오면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취득시효,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미 다시 20년 동안 소유했다는,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 자,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의 되죠.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은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여기에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보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게 설정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설정이라는 용어는 소유권 이외만 붙이는 용어라. 그 다음에 이전은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죠. 소유권도 이전되고 저당권도 이전되고 임차권도 이전,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인데 부동산 표시, 등기명인의 표시, 권리의 변경, 경정이거든.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 이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등기명인의 표시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이게 권리의 변경이라면 가장 전형적인 예는 전세금이 달라졌다, 이자가 달라졌다, 채권액이 달라졌다, 지료가 달라졌다, 기간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변경과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등기는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뭐다? 변경. 고래 기억해두면 되고, 처분의 제한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때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답은 돈입니다. 그냥 가장 쉽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거는 가압류라. 그러면 돈을 제외한 건 전부 다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금전채권은 가압류, 금전채권 제외는 가처분.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소송.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멸이죠. 그죠? 이 말은 권리가 소멸할 수 있고 부동산은 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멸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권리가 소멸했다. 이게 말소 등기고 부동산의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면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고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거든. 이 등기의 효력은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는데 예비 등기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종국 등기의 효력이 크게 7개인데 여기서 6개를 배우거든.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다른 각도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대항력입니다.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돼. 그럼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 등기도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신탁 등기해두면 소유자가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두면 되고,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각하라.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순위 확정입니다. 같은 구, 갑구, 순위번호, 얼구, 순위번호, 다른 구, 갑구, 얼구, 이거는 접수번호. 그렇게 얘기해 두면 되고, 항상 부기등기와 주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여야 하고,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1에 1, 1에 2, 1에 3, 그게 1, 2, 3 요게 등기한 순서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말소 회복 등기 1번이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하면 1번이 그대로 와야 돼요. 그게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추정력이거든. 그럼 일단 크게 있잖아요. 추정력은 갑구얼구에서만 인정을 하고 표제부에서는 인정 안 해.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고 예비 등기인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 추정이 있다.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뭐다? 있다. 요 되졌죠? 그럼 여기 아까 매매, 정려, 상속 이런 거예요. 됐죠? 그럼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갑을 병정. 이게 권리 변동의 당사자. 반대로 하면은 다시 정, 병, 얼, 갑. 그것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여러분들 죽은 자, 허무인 추정력이 뭐다?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말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말소 등기하고 줘야지, 말소 등기하지 않고 줄 수는 없다. 이게 후등기 뭐다? 저지력이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이거든.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거든. 자, 이렇게 보죠.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되고, 이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는 걸 등기해야 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해야 된다. 이 사람은 허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권리 변동이죠. 그죠?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보죠. 일치의 정도라는 것은 실체 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불일치하다면 어느 정도 불일치했을 때 유효로 할 거냐, 아예 무효로 할 거냐, 이 말이거든. 이때 토지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지목 면적은 약간 잘못 적어도 돼. 소재 지분만 바로 적어진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다르게 적어도 된다. 다르게 된다는 말은 그 등기는 소재 지분만 동일하다면 일단 유효한 등기로 보고 수정할 기회를 준다. 이게 경정 등기라. 그러면 건물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소재 지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 하더라도 저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 유효고, 저 정도는 안 된다 이러면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를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략된 겁니다. 정리를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어서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어서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는데 이미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무효를 물었을 때는 뭐다? 유효.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뭐다? 무효. 그러면 여기서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은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는 매매로 신청했다. 이것도 유효. 무효 등기의 유효는 갑구, 을구, 권리의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인정을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돼. 그러나 표제부에는 무효 등기 유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소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이걸 소유자의 주소지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정직권자는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재정보증은 법원행정처장이 운영한다. 그러면 등기관은 자신의 등기사무, 배우자의 등기사무, 사촌인의 친족의 등기사무는 참고인 2명을 데려오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없다. 데려오면 볼 수 뭐다 있다. 요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요게 되진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상보다는 좀 진도가 좀 잘 못 나갔어. 자, 요 정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시작 있다. otherwise O. 여러분 여기에 가져오는 거는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하천이죠, 그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자,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아까 전에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뭐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도 뭐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 손을 보세요. 공유 수면하의 토지라는 말하고 국가 하천이라는 말하고 하천이라는 말하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 수면하의 토지는 X, 국가 하천은 뭐다? X. 그냥 하천은 뭐다? O. 그러면 하천의 용의권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은 된다, 안 된다? 돼. 그러면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여기서 또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죠. 그죠?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미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자, 밑에 봅니다. 일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에는 수리할 수 있다 이러면 OX다. X. 수리할 수 뭐다? 없다. 이게 후등기 뭐다? 저지르기 돼.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말소를 하고 줘야지 말소하지 않고는 줄 수 뭐다?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르.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이걸 잘 안 써줍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등기사무 위임권자나 지방법원장입니까? 대법원장입니까? 대법원장. 그럼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직 안 배웠거든. 오늘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같은 지번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상식으로 오다 와이다 오죠. 여러분들 번호는 여러분들 한 토지에 건물이 3개가 있다. 그러면 1호, 2호, 3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한 개밖에 없으면 번호를 쓸 필요는 시작 없다. 그럼 상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가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otherwise O.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갈 걸 미리 복제를 다 해놓습니다. 그게 부본입니다. 부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일어나죠. 아직 안 배웠는데 발급이 틀렸어요. 뭐만 된다? 열람만 돼요. 자, 그 다음에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하여는 열람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OX다. X.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폐쇄 등기부는 그러니까 오늘날 등기부는 전산 컴퓨터로 되어 있거든. 그럼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지. 그것도 등기부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폐쇄 등기부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자, 마지막에 권리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으나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지.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권리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나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책 받으면은 옛날에는 책장을 입힌다 안 입힌다? 요즘에는 표지가 하도 좋으니까 책장을 입힐 필요가 없죠. 좋다. 이 말을 잘 못하겠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